한때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던 나는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인터넷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자료를 뒤적이며 나에게 맞는 숙면 기술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마침내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잠을 잘 자는 비결을 만들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니 몸이 자연스럽게 그 리듬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말에도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금세 잠이 들 수 있었다. 둘째로 침실 환경을 개선했다. 침실은 오로지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어야 했다. 방 안에 있던 컴퓨터와 TV를 치워버리고 어두운 커튼과 적절한 온도로 방을 세팅했다. 차분하고 어두운 환경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므로 잠들기 수월해졌다. 셋째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 전 1시간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켰다. 또한 카페인 섭취에도 신경을 썼다. 오전 아니면 아예 커피를 마시지 않기로 했고 오후에는 따뜻한 허브차로 바꾸었다. 카페인은 분명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낮잠을 줄이거나 피했다. 일의 피로로 인해 낮에 잠깐 눈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30분 이상 자는 것은 오히려 밤에 숙면을 방해했다. 그래서 낮잠은 피로가 누적되지 않을 정도로 짧게 최대 20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나는 숙면을 취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 문 밖을 나섰고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숙면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불면증에서 벗어나 숙면의 왕국으로 향할 수 있었던 나만의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뉴스 피드 등의 끊임없는 정보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은 특히 우리의 수면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지침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던 주인공인 지혜는 자신의 수면 문제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을 느끼기 일쑤였고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로부터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친구는 스마트폰의 블루 라이트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수면 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기기 금지 구역 설정하기였습니다. 지혜는 자기 전 최소 30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독서를 하거나 명상과 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빛을 줄여주는 설정을 사용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침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신체의 생체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 적절한 운동을 통해 신체 피로를 증가시키는 것,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 등이 건강한 수면 패턴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조언으로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는 이러한 지침을 꾸준히 따랐고 점차 수면의 질이 개선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러한 지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고민거리다. 일터에서의 과중한 업무, 치솟는 생활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느 화창한 날, 민수는 카페에서 일을 하려고 앉아 있었다. 최근 직장 상사의 잦은 야근 지시와 간헐적인 불안감이 축적되면서 그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먼저 민수가 떠올린 것은 운동이었다. 그는 일주일에 3번씩 퇴근 후 헬스장에 가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귀찮고 피곤했지만 운동을 하면서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꼈다. 민수는 마라톤에도 도전하면서 목표의식과 함께 성취감을 경험했다. 운동이 준 긍정적 에너지는 스트레스를 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운동 외에도 민수는 마음 챙김에 관심을 가졌고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시작했다. 명상은 그의 정신을 차분하게 만들었고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대응하는 그의 방법도 점점 달라졌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됐다. 민수가 시도한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기 위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취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경험했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해방감을 맛봤다. 하지만 민수가 줄여야 할 나쁜 습관도 있었다. 그는 종종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상대적인 삶을 관찰하다 보면 그는 종종 자존감이 낮아졌고 이러한 비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민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하루 평균 1시간을 넘기지 않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충분한 수면이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는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잠들어 7시간 내서 8시간가량의 수면을 취했고 덕분에 그의 하루는 더욱 활기가 넘쳤다. 이렇듯 민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나갔고 피해야 할 습관을 고쳐가면서 스트레스가 더 이상 그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갔다. 이러한 여정은 그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한 여성 서린이 살고 있었다. 서린은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전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녀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는 바로 필수 비타민이었다. 서린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비타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리고자 했다. 서린은 필수 비타민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면서 과거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과일과 채소를 거의 섭취하지 않으셨는데 그로 인해 나중에 건강이 쇠약해지고 말았다. 서린은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던 그 시기에 자신이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했을 것을 후회했다. 이 사건 이후 서린은 비타민과 영양소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타민 A, B군 C, D, E, K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각각의 비타민이 부족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상세하게 조사했다. 비타민 A는 시력과 성장에 필수적이며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을 돕고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했다. 비타민 C는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하며 피부와 뼈 건강을 증진한다고 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필요했다.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었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이었다. 서린은 이 모든 정보를 토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수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라고 그녀는 강조하곤 했다. 그녀는 지역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골라내고 직접 주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서린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들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종종 비타민 보충제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서린은 자연식품을 통한 비타민 섭취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했다. 몸에 좋은 것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며 신선한 자연식품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전파했다. 끝내 설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그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다. 설인은 비록 자신이 아버지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작은 마을의 건강과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아버지에게 할 수 있었던 일을 했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설인의 이야기는 비타민이 단지 작은 알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마을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까지도 전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의 노력은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된 도시의 한 구석에는 아침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작은 공원이 있었다. 이 공원은 주민들에게는 도심 속 힐링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새벽 이슬이 마르기 전까지는 조깅을 하는 사람들, 요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색하며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서로에게 전파한 것이 있었다.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이었다. 먼저 신체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람들은 다양한 운동을 강조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요가와 명메디테이션이었다. 몸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마음의 평화를 준다. 는 요가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친 하루를 보낸 후에는 심호흡을 하며 명상을 통해 하루의 스트레스를 멀리 보낼 수 있었다. 그 밖에 러닝 동호회에서는 매일 아침 5km를 함께 뛰며 체력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었다. 그들은 달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꾸준한 운동이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활력도 불어넣는다고 말했다. 음식 또한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라는 말이 이곳에서는 자주 들렸다. 지역 농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농작물로 매일 아침과 저녁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다.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서로 요리법을 공유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했다. 잔새를 이용한 간편한 샐러드나 무청과 된장을 직접 만들어서 즐기는 법 등은 지역 주민들 간의 특별한 비밀 레시피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이곳에서는 중요시되었다. 공원 한켠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기서 매주 독서 모임이 열렸다. 사람들은 문학 작품이나 철학 서적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며 마음의 양식을 채워나갔다. 이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문화로 이어졌다. 또 주민들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 일기 쓰기 모임에서는 참석자들이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 서로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임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주고 정신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고 참가한 많은 이들의 일상에 소중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신체와 마음을 함께 돌본 지도 수년이 흘렀다. 이곳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들은 서로 가족과도 같은 사이가 되었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지치고 어느 날 한 사람은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건강해지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웠지만 아름다웠던 일상이었다. 사람들은 신체와 마음의 건강이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도록 유도했다.